저가 워킹 홀리데이를 올 때만 해도요, 주에 1,000불을 버는 거는 상위 1% 친구들만 가능했었어요. 진짜 한 개 농장에서 한 명, 두 명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급여였죠. 근데 지금은 그냥 시내에서 도심에서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든 주에 1,000불 정도는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저 때만 해도 시급이 한 11불에서 13불 사이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워킹홀리데이 왔을 때. 그렇기 때문에 시내에서 뭐 카페, 식당 뭐 이런 데 있죠. 이런 데서 일해가지고 주에 1,000불 만든다라는 거는 뭐 불가능했죠. 투잡, 쓰리잡을 껴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장, 공장 이런 데서 일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농장은 저희 때 시급제가 아니라 컨트랙 능력제였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희 농장에도 주에 1,000불 찍은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대단했습니다. 아무튼 근데 지금은 뭐 주에 1,000불 찍는 거는 일이 아니죠. 진짜 요새는 뭐 저희 때까지만 해도 농장, 공장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친구들도 다들 영어를 잘하니까 뭐 물류창고에서 일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광산까지 이제 광산도 사실은 원래 저희 때까지만 해도 광산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소문 자체가 없었죠. 광산에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뭐 광산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뭐 2,000불, 3,000불씩 하니까는 뭐 1,000불 찍는 거는 이제 뭐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이 발달을 많이 해서 어디서 누가 뭐 했다, 뭐 해서 돈 벌었다 그러면 약간 좀 그쪽으로 쏠림 현상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뭐 광산에서 일했던 친구가 이제 유튜브 영상 하는 걸로 해서 돈 이만큼 벌었다 하니까 광산 쪽으로 훅 몰리고, 또 이제 지게차 같은 걸로 해서 돈 이만큼 벌었다 하니까 다들 이제 오자마자 지게차 면허증 취득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뭐 워킹홀리데이에 와서 3년 동안 이런 친구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 1억 정도 오지 않았나 싶어요. 왜 그렇게 추측을 하냐면은 이제 그 친구들의 씀씀이를 보면은 대충 추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돈을 이만큼 모았으니까는 차를 이런 거를 샀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좀 잘 된 친구들 보면은 거의 다가 4년제 대학을 가요. 근데 부모 지원 없이 4년제 대학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모으려면요 1억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4년제 대학 학비를 내고도 사실은 모자라요. 더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친구들 보면은 다들 이 정도 금액은 모았구나 라고 딱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유튜브 영상이 아니어도 제가 여기 와서 좀 잘 된 친구들을 보면은 최고 잘 된 케이스요. 최고 잘 된 케이스가 어떤 친구냐면은 워킹홀리데이 3년 기간 동안 있으면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 대단해요. 영주권을 취득을 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면 학비가 이제 엄청나게 저렴해집니다. 외국인의 거의 한 반값 이하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 그 친구는 그것 때문에 사실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호주 와서 대학을 다니는 게 그 친구의 목적이었던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친구 호주 와서 영주권을 취득해서 그다음에 대학 학비도 모았고 거기다가 정부 지원 그런 거 뭐 학비 지원 같은 게 있나 봐요. 하여튼 그런 거 받아가지고 대학교를 진학한 친구가 아마 제가 본 케이스 중에서는 최고 잘된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친구들의 공통점을 보자면요, 다들 첫째가 기본적으로 영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워킹홀리데이를 끝나고 바로 대학을 진학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가졌으니까는 보통 이제 IELTS 6.0 이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대학에 진학하려면 IELTS 6.0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 어학연 수를 하거나 하는 거 없이 바로 대학을 갔으니까 그 정도 영어 수준은 갖췄다라는 거죠.
그리고 안 갖췄던, 그러니까 처음 여기 호주 올 때 갖추지 못했던 친구들도 워킹홀리데이 기간 3년 동안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해왔다라는 얘기가 돼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친구도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사실 일 끝나고 퇴근해서 집에 와갖고 영어 공부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저만 해도 뭐 맨날 술 먹고 놀고 아니면 뭐 같이 일하는 애들 다른 애들 보면은 이렇게 그 슬롯머신 빠찡거 이런 데 가가지고 돈 잃고 뭐 이런 애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사실 그때 제 때만 해도 공부한 친구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끝나고 공부를 했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이 친구들은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이런 도심에 단 한 번도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호주 정부에서 요구하는 인구 저밀도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한 곳에서 계속 머물면서 한 우물만 판 케이스가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이곳 퍼스 같은 경우에서 계속 광산만 노리고 광산만 집중적으로 팠다든가 아니면 저기 북쪽 지역으로 올라가면 이제 솔라팜이라고 태양열 발전하는 곳이 있는데 그쪽만 주구장창 갔다든가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늘물만 판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어떤 자격을 취득을 하면 어떤 면허증을 취득을 하면은 내가 플러스가 돼서 내 급여를 조금 더 올릴 수가 있겠구나. 이 친구들은 이제 그런 거를 깨우친 거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지역 이동을 오히려 안 하고 일이 없을 때는 그렇게 자기가 필요한 자격증을 따갖고 자기 그 경력이라든가 하여튼 자기 스킬을 계속 올리면서 자기 급여를 계속 올려 나갔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친구들 나중에 보면요. 처음 시작할 때는 뭐 한 20불, 30, 20불, 25불 뭐 이렇게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막 40불, 50불, 60불 막 이렇게 자격증 하나를 취득할 때마다 탁탁탁 올라가더라고요 급여가. 그러니까는 뭐 지역 이동하면은 사실 돈 엄청 많이 깨집니다 생각외로. 그래서 지역 이동을 하지 않고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해서 자기 몸값을 키웠다라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영어, 그 다음에 그 호주 외곽 지역, 시골이라고 하죠 그냥. 시골, 그 다음에 경력, 자격증, 뭐 이런 거 스킬 이런 게 삼박자가 잘 맞춰줘야 되는데 자 그럼 영어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IH 6.0 정도가 돼야 여기서 일하면서 영어 쓰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됩니다. 7.0 정도가 되면은 이제 뭐 좀 전문적으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영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막 친구들하고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기후 변화에 대해서 막 친구들하고 얘기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수준이 이제 한 7.0 정도. 그 다음에 한 6.0은 그냥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웃고 떠드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정도가 6.0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6.0 정도가 돼야 되는데 자 지금 한국에서 있는데 내가 IELTS 6.0을 만들어서 가야 되나? 사실 그럴 시간이 뭐 많지 않죠. 물론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인지도 모르고 영어 학원을 다닐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기 있으면서 그거를 좀 봤는데 일단 한국에서 초중고등학교 영어 성적이 50점 아래, 뭐 수능 영어가 50점 아래다. 그러면은 기초 회화반 들어가시면서 거기서 학원 다니시고 그다음에 주구장창 단어 외우시는 게 최고고요. 그다음에 70점이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IELTS나 토플 학원 다니시면서 단어 공부하시는 게 최고 좋습니다. 토익 학원이 아니에요. 토익이랑 토플이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토익 학원 말고 토플이라든가 아니면 IELTS 학원을 다니시면서 단어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한 90점 아래 쪽에 계시다. 90점 아래이신 분들은 이분들도 그냥 영어 회화 학원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아마 회화 학원 가면은 중급이나 고급 정도 들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화 학원에서 중급, 고급 이런 거 들으시면서 읽기, 쓰기 연습 많이 하세요. 특히 쓰기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90점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뭐
IELTS 시험을 저는 한번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IELTS 학원을 다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 자기가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시면은 90점 이상이신 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워킹홀리데이 와갖고 호주 와서 이렇게 어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추천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워킹홀리데이잖아요. 워킹홀리데이는 유일하게 20대 때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근데 이 비자에 어학원을 다닌다라는 것 자체가 내 일할 시간을 뺏어갖고 영어 학원을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이잖아요. 이 기회비용을 최저임금으로 환산하면 460불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영어학원의 평균 가격이 대략 한 300불 정도 됩니다.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일주일 가격이 300불입니다. 기회비용이죠. 기회비용 460불, 어학원 비용 300불 하면은 대략적으로 워킹홀리데이에 와서 어학원을 다니면요. 760불 정도 내고 어학원을 다니는 거랑 거의 같은 겁니다.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4개월밖에 수업을 듣지 못합니다. 4개월 듣는다고 해서요, 내가 일할 때 필요할 수준의 영어를 사용한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전혀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 지금 당장 영어학원을 내 영어 수준에 맞게 영어학원을 다니시고 지금부터 공부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좀 경력이나 경험을 미리 쌓아 오시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요새 지게차 많이 다들 오자마자 지게차 면허 취득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은데 한국에서 사실 면허를 취득을 해서 경력이나 경험을 먼저 쌓고 와야지 여기서도 채용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사실 한국의 경력을 여기서 뭐 인정해 주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그래도 내가 했던 게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몸에 배어 있어서 그게 내가 뭔가 시연을 할 기회가 있다든가 그럴 때 뭔가 사고 없이 딱 하는 걸 보여줘야지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딱 보여줘야지 채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한국에서 경력이 인정이 안 된다고 해서 굳이 한국에서 안 하고 올 필요는 없어요. 하고 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뭐 카페에 취직하고 싶다. 그러면 카페에서 알바를 한국에서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겠죠. 근데 뭐 한국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그래도 뭐 기계 다루는 건 똑같을 거고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는 좀 라떼아트를 좀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라떼아트를 미리 좀 연습을 좀 많이 해서 오면은 여기서는 면접 볼 때 라떼아트 보여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면접 볼 때 라떼아트 다 보여주면은 채용될 확률이 높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된 거, 지게차도 한국에서 지게차 면허를 취득해서 경험을 쌓고 여기 와서 지게차 면허를 취득을 하면은 지게차 면허 쉽게 취득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창고라든가 아니면 농장에서 일하더라도 뭐 이제 지게차 하는 분이 안 나올 수 있어요. 뭐 아파서 안 나오든 뭐 하여튼 여기는 툭 하면은 그렇게 안 나오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뭐 주변에 농장에서 현재 아니면은 그 물류창고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면허증 있는 사람, 지게차 경험 있는 사람 손들어보라고 그 사람 불러가지고 지게차 운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거기서 시연 잘하는 친구가 지게차 기사로 발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런 것도 경험을 미리 쌓고 오면 좋겠죠. 그리고 한국에서 내일 배움 카드라고 있습니다. 그 카드가 정부 지원금으로 직업 학교, 직업 훈련 이런 거 관련돼서 교육을 진행을 해주거든요. 무료로 진행을 해주니까요. 거기에 제가 알기로 지게차도 있습니다. 포크레인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임의용, 그러니까 머리 이발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 뭐 하여튼 좀 그런 거 관련된 것들 다양하게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경험을 쌓고 오시면은 호주에서도 그 경험을 무시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그 직업군들이에요.
호주 오시면 대부분이 여기 와서 아르바이트를 할 만한 직업군들이 그 내일 배움 카드로 면허증이나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경험을 쌓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련된 거를 경험을 쌓고 오시면은 남들보다 똑같이 워킹홀리데이 온 친구들보다 훨씬 더 취업될 확률이 높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뭐 호주로 하면은 다들 뭐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와, 막 이 도시 가면은 뭔가 낭만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여기 세 개 도시는요. 집 구하기도 힘들고요. 집 구했다고 하더라도 월세 내기 급급할 거고요. 취업은 잘 되지도 않을 겁니다. 특히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도심지에서 취업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한 곳에서 6개월까지밖에 일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너무 급하지 않은 이상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잘 안 뽑아요. 정말 힘든 일 같은 거는 워킹홀리데이를 쓰죠. 뭐 한두 달 하고 얘가 힘들어서 그만둘 것 같은 일들. 대표적인 게 설거지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진짜 생각보다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거 한 2, 3개월 이상 잘 안 해요. 한국 애들 잘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힘든 거나 한 일 아니면은 사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도심지에서 일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세 개의 도시를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뭐 다윈, 퍼스, 애들레이드도 뭐 좀 큰 도시죠. 그러니까 이런 큰 도시들을 벗어난 조금 작은 도시 정도로 가셔서 일자리를 구해야지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구 저밀도 지역, 한국으로 치면은 좀 약간 좀 시골이다 생각되는 그런 동네로 가셔야 일단 취업 같은 게 굉장히 잘 됩니다. 제가 앞서서 잘 된 친구들도 얘기했지만 그 친구들은 도심에 있는 친구들이 없어요. 끼케야 뭐 퍼스 정도? 왜냐면은 그 광산에서 일하려면은 퍼스에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요, 이런 도시라고 하는 지역보다 그냥 조그만한 동네 타운 정도로 되는 그런 곳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취업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뭐 영주권까지 아예 생각하고 오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영주권을 생각하고 오신다면요, 한국에서 아예 IH 6.0 맞추시고요, 용접 배우셔갖고 3년 이상 경력 쌓으시고 여기 호주 외곽 지역으로 가시면요, 워킹홀리데이 3년 기간 동안 있으시면서 영주권 받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가는 게 아무 경력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시면은 아마 호주 영주권을 가장 쉬운 코스로 밟을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워킹 홀리데이로 상위 1%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첫째가 영어, 지금 당장 영어학원 끊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가 경력, 내일 배움 카드 잘 활용하시고요. 세 번째, 호주에서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을 피하십시오. 이 외 지역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시골이 급여가